있거든요. 부모가 사투리 쓰면 애도 사투리 씁니다. 저 되게 웃긴 적이 있었는데요. 7살짜리 남자애가 상담을 왔는데 아주 찐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네 남도구나. 언제 이사 왔니? 응? 남양주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찐하게 사투리를 써서 엄마 아빠가 찐한 사투리를 구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유아 시기에 가장 언어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바로 엄마와 아빠거든요. 왜? 일상 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아이가 듣고 그 대화를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듣기라는 부분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동화책 한 권에 CD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CD 안에는요 노래도 들어가 있고요. 흉내는 못 냅니다. 챈트도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텔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CD 하나에 이 동화책에 관련된 3개의 부분이 녹음이 되어져 있는데요. 동화책 한 권당 CD 한 권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별도 판매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한 권 얼마일까요? 15,000원. 네. 얘가 만약에 문진 거라면, 문진 미디어라면 얼마 정도 할까요? 18,000원? 15,000원 정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단행본 시장에서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그대로의 책이 저희 마시멜로우의 첫 번째 단계 책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가지, 4권의 책을 15,000원씩 하면 얼마일까요? 6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마시멜로우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들어야 됩니다. 반복된 CD를 통해서 들어주고요. 들은 걸 그대로 아이들은 따라하는 모방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말하기가 가능하고요. 눈 아프세요? 네. 자, 3번째는 읽기고요. 4번째는 쓰기입니다. 거꾸로 배우셨죠? 우리 선생님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읽고 쓰래.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된 영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를 배웠듯이 모국어를 배웠듯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지금 마시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신문 스크랩 해왔어요. 아까 저만 보기 아까워서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잠수를 퍼가는 아이들 이신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도 우리말처럼 수준 높은 그림책과 동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잠순의 커가는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쉽고 재미있는 영어책을 한 권씩 골라 읽어요. 그랬더니 나 만점 받았어요. 왜 꼬감돼요? 라는 기사가 이 아이였습니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꼭 여름방학 동안 영어책을 읽혀주세요. 어떻게?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읽혀주세요. 하는 부분이 바로 신문기사의 스크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글 학습지, 뭐 눈높이나 대교나 구몬이나 이런 거는 엄마가 지도가 가능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 우리말이니까. 근데 영어 학습지를 잘못 시켜보시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동화책이 있고 동화책이 따라오는 CD 속에 노래와 송이라고 하죠. 음률, 챈트와 그 다음에 구연동화,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한반복을 통해서 듣기와 말하기라는 환경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마시멜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책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영어책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시멜로우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 한 장인데요.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권 해서 4권에 들어가는 스토리북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CT ABC 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쉽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짜잔! C! 아이들에게 읽어주세요. C!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 C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널 뚜껑이 있습니다. 매널 뚜껑은 왜 동그랄까요? 네. 네모거나 세모면 돌리다 쏙 빠진대요. 그런데 동그라미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C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책을 읽은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문화여행 좀 보여드릴게요. 개똥이 저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개똥이 이거 가져가셨어요. 예. 요거. 이름이 개똥아예요. 얘는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아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엄마들이 제목만 닦아서는 이게 말 안 듣는 애 혼내는 법인가? 위대한 유산이에요. 우리
이름이 5,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지혜와 예술성, 삶의 노하우 등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얘기 좀 먼저 드릴게요. 혹시 공주의 남자 보세요? 네. 재밌지요? 네. 승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원래 승유가 역사 속에서 승중도 아시죠? 네. 그리고 김종서의 아들이 아니라 김종서의 손자예요. 김종서와 신숙주는 수양대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차이인데 드라마상에서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요소를 주기 위해서 승유와 세령으로 맞춰놨던 것 같아요. 저 그걸 보면서 좀 야비한 생각했어요. 에이, 김종서 신의를 지키다 죽습니다. 그 가족들 어떻게 되죠? 3대가 멸망합니다. 다 죽어요. 능지차참 당하고요. 여자들은 노비가 되고 종이 됩니다. 신숙주 한번 볼까요? 줄 잘 탔죠? 예, 신숙주 한 명은 줄 잘 탔습니다. 수양대군 줄 탔어요. 대대손손 호강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김종서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사유신이라고 부르는 맹사성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한 명에는 신숙주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갑자기 가치관에 막 혼란이 오시죠? 얘를 선택하자니 갑자기 의를 아우니까 얘를 하자니 신리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저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면서요. 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내다볼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부터 조금 다음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 편에 설 수도 있었겠다. 3대가 멸망해서 죽고 김종서 이름 하나 뜨느니 하나 떴어요. 김종서 마누라가 누군지 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한 명에게 돼서 2명의 왕비를 배출하는 게 가문의 영광이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진리를 쫓아가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바로 역사인데요. 저는 이 위대한 유산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교육이냐에서 사랑만 해도 이 책이 교육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이들이 전래동화를 읽은 다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전래동화와 같이 읽었을 때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는 현대옷 입은 아이보다 한복 입은 애들이 더 많고요. 요즘 아이들이 시대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시죠? 4학년 아이들 역사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선생님 6.25 때 살았어요? 헐, 그럼 저 몇 살이게요? 선생님 혹시 고무신 신었어요? 저 옛날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현실감이 그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자. 야,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거 얼마나 귀했는 줄 알아? 야,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어. 못 먹어봤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엄마를 아주 구닥다리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유산 속에 개똥아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암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암영은 귀한 아이일수록 좀 천하게 불렀다는 거 아시죠? 놀려요. 개똥아 뭐하니? 개똥아 어디 있니? 놀려요. 엄마야 나는 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짜증나 열받아. 나보고 자꾸 개똥이래. 내가 왜 개똥이야? 소똥도 아니고 이러는 훈이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도 개똥아, 엄마도 개똥아, 아빠도 개똥아, 동네 애들도 개똥아. 아무리 내가 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표까지 딱 달아요. 희훈. 하지만 아무도 훈이를 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심지어 동네 선생님까지도 개똥아라고 부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훈이가 엄마 내 이름 뭐게? 개똥이. 상처받아요. 막 쭉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울어요. 나는 훈인데 왜 자꾸 개똥이래? 울어요. 그래서 낙서공지에 개똥이 미워라고 씁니다. 머리 똥도 그리고요. 화가 났어요. 분풀이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훈아 우리 훈이 생일 파티 해줄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 개똥인데 왜 갑자기 훈이지? 아빠도 훈이, 엄마도 훈이, 할머니도 훈이, 할아버지 훈이 갑자기 훈이라고 불러요. 나의 낙서가 먹혔나? 개똥이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 얘기해요. 훈아 생일 축하해. 훈아 생일 축하해. 귀한 아이일수록 어렸을 때 천한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개똥이는 느끼죠? 내가 너무 귀한 아이라서 개똥이라고 불렀구나. 난 이제 개똥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 하이라이트예요. 아빠도 개똥이, 할아버지도 개똥이었단다. 라면서 동화는 끝나게 돼요. 이 집에 개똥이가 몇 명이래요? 3명.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황제의 암영도 개똥이 하면서 동화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귀한 아이일수록 암영을 붙이는 거야. 왜요? 암영 하는 것보다 이 책을 한번 읽어줬을 때 아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요. 왜 그랬을까? 왜 훈이라는 이름을 개똥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러요. 똥강아지. 얼마나 이쁘면 똥강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얘기해요. 똥야옹이라고 불러달래요.
강아지보다 야옹이가 예쁘다고. 근데 이 책을 읽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엄마가 불러주는 똥강아지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좋아하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요, 창작동화이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버무려진 아주 멋진 책인 것 같아요. 엿장수마음이지? 이게 뭘까요? 나이롱에 관한 얘기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엿장수마음이지? 어떤 내용일까요? 내 마음대로. 네? 큰 소리도. 네. 엿하는 아저씨 얘기인데요. 엿은 안 중요해요. 네. 엿하는 아저씨 얘기인데, 엿하는 아저씨와 우리 누나의 사랑 이야기를 몰래 살짝 담고 있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보여주는, 제목이 보여주는 요소와 동화책 속에서 보여주는 요소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재밌게. 그리고 이 책은요, 참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 나 어렸을 때 봤던 거거든. 내가 경험해보진 않았더라도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 이라는 어떤 공감대를 이 안에서 좀 형성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놀개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걸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놀개비는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화책 하나, 둘, 셋, 네 권. 문자카드 하나, 둘, 셋, 네 권. 스티커 하나, 둘, 셋, 네 권. 그 다음에 가이드북이 있고요. 동요 CD가 있는데요. 이 동요 CD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말놀이 그림책에 재밌는 동요나 동시라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들이요, 동화책 읽어주면 되게 잘하시는데요. 동요 읽어주면 잘 안 되세요. 음률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사를 가버렸는지 동요 CD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음률이라는 부분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 다 보셨죠? 예, 얘는 자연관찰입니다. 얼룩얼룩, 줄무늬 먹쟁이, 얼룩말. 그냥 얼룩말이 아니라 이 얼룩말의 무늬, 얼룩덜룩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요. 이 얼룩덜룩을 꾸며주는 또 멋쟁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결국 얼룩말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런 말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뚱뚱하지만 너무 예쁜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관찰 하나를 통해서도 아이에게 어떤 언어적인 감각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저 이 책 읽어줄 때 아이들한테 그럼 이걸 따라 자주 이래요.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왜? 땀이 그렇게 그럴까? 찾아보자. 신나해요 아주. 왜 그럴까요?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보드책으로 되어져 있어서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넘기면서 봐도 책의 훼손이 적고요. 아무래도 이 책은 대상의 연령이 좀 낮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요. 저는 이렇게 부드러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안에서 다뤄졌던 질문들이 동화책을 끝나고 나면 한번 답변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연관찰을 읽은 다음에 그 같은 주제가 나오는 창작동화를 한번 읽어봅니다. 창작동화를 읽어보는데요. 얼룩말의 산책. 얼룩말이 산책 간대요. 그림이 표현하고 있죠? 어머, 신발 신었네? 집 나가랍니다. 넘겨볼게요. 어머, 얼룩말의 무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은 아이들은요, 얼룩말의 무늬를 줄무늬로만 표현합니다. 얼룩무늬가요, 얼룩말이 검은색의 하얀 줄무늬일까요? 하얀색의 검은 줄무늬일까요? 네, 의견이 궁금하십니다. 그 검은색을 피아노로도 한번 보여주고요. 미로로 한번 보여줘요. 제가 미로 찾았습니다. 됐다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로 가니까 못 찾겠어서 출구로부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길찾기도 한번 해보고요. 얼룩말의 무늬로 길찾기 모양도 됐네. 그리고 또 하나. 어머, 이건 뭘까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네요. 엄마, 아빠, 오빠랑 산책하고 올게요. 둘이서 나란히 하나, 둘, 달가다, 달가다. 둘이서 정답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랄랄라. 동화 글 속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들어와 있죠. 유아 시기에는 이렇게 합성이 되네요. 글과 그림이 맞아떨어지는 화물일체 기법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머! 제가 아까 미로찾기 했다 그랬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다를 따라갈 거예요. 네. 눈치채셨죠? 스프링, 점프. 내 등에 누가 올라탔나봐. 주룩주룩. 이제 여기다가 아이들하고요, 지워지는 매직 있죠? 아까 이거 사장님이 이거 잠깐 주셨었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주룩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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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주룩. 지워집니다.
알고 계셨죠? 이게 보드책의 매력이에요.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책 속에다 무언가를 해보고 그것들을 아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모든 보드책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언론말에 관련된 문이 몇 가지 있었을까요? 또 28가지. 네. 언론말 자연관찰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언론말을 가지고 고스란히 창작동화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요것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약간 호수는 좀 다른 건데요. 저 이 책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게요. 놀라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 개가 3원색이고 얘는 합성색이긴 한데요. 그냥 4원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4원색이 뒤에 뭐가 써 있을까요? 저는 얘를 넘겨볼 때요. 이름이 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검다리 또는 컨 이럴 줄 알았는데 노란 거예요. 얘가 원숭이라고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넘겼더니 얘는 뭐가 써 있을까요? 빨간색이 써 있어요. 얘는 또다시 곰돌일 줄 알았어요. 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를 넘겼더니 무슨 색이 들어있을까요? 파란색이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린인 줄 알았어요. 열었더니 안 들어요. 네, 초록색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들은 예상치 않았었던 상황이 생길 때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은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4살짜리 아이들에게 요 뒤에 뭐라고 써있을까? 요 뒤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는 얼숑이 컨, 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볼까? 짜잔! 초록색이네! 그랬더니 애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초록색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거 색깔놀이잖아요. 색깔놀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동화책 제목 속에서. 저는 색깔놀이 때문에 초록색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뒤로 넘기자 이 안에서 동물의 이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의외의 이야기 속에서 창작동화가 줄 수 있는 영역들이 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영이의 댁은 글자 나라예요. 어머 되게 이뻐요. 뭐가 볼록볼록 또 만져도 주고요. 번쩍번쩍하기도 해요. 한번 제가 붙여놓은 데만 한번 가볼게요. 끄끄. 치읓에서 뭐가 나왔나요? 키읔에서 뭐가 나올까요? 네? 귀. 얘는 코끼리하고 같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코끼리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거. 자연관찰과 같이 세트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코끼리를 한번 찾아보게 하는 시스템적인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떼어볼까요? 짜잔! 코끼리가 맞았어요. 코끼리 자연관찰을 읽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창작 말놀이 그림책 속에서 아이들이 코끼리를 찾아보는 거. 이런 활동들이 바로 놀개비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티커를 많이 여기 있다. 잠시만요. 네. 눈이 반짝, 마음이 쑥쑥 끝나는 동화책이 나옵니다. 이 동화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집에 아주 큼지막하게 나와있죠? 짜잔! 귀여운 꼬마? 집에 관련된 동요동시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무엇과 연결이 바로 되느냐? 바로 구연동화 CD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개비를 통해서 자연관찰과 자연관찰 속에 나오는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창작동화와 그 주인공의 변두리까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작동화와 유아시기에 가장 중요한 언어적인 발달을 가할 수 있는 말놀이 그림책까지 패키지로 들어있는 게 바로 놀개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창작 됐다 많아요. 네, 됐다 많으신데 또 하셔야 돼요. 왜 설명드렸죠? 한 번 읽은 아이와 두 번 읽은 아이와 세 번 읽은 아이의 차이점.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창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마북과 놀개비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온 책이 있는데 누가 가져가셨나봐요. 제가 아주 재밌게 스티커를 붙여왔는데 못 찾겠어요. 누가 쓸까요? 여기 있네요. 자, 얘 뒤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카드요, 카드. 네, 코끼리 써있어야 돼요. 코끼리를 안 읽으면 하마 써있으면 큰일 나요, 코끼리가. 네. 얘 뒤에는 뭐 써있을까요? 금붕어. 네, 금붕어 써있어요. 어항 써있으면 큰일 나요. 얘는 뭐가 써있을까요? 네, 돼지. 핑크돼지 써있으면 안 돼요. 얘는 뒤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집. 네, 집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이 나올 때는 글자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게.
뒤로 돌려서 글씨가 나올 때는 그림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도록 어떤 학습적인 요소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한글 요즘에 떼는 연령 점점 낮아지시는 거 아시죠? 저희 때는 못 떼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요즘은 한글을 읽는 연령이 36개월로 확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한글나라로 떼는 것도 아주 좋아요. 뭐 기탄이나 구몬으로 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글을 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바로 동화책을 읽으면서 책을 떼는 겁니다. 동화책을 읽으면서 책을 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들으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CD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들리는 것들을 눈으로 단어를 찾아봤을 때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한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 스티커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큰일을 1년에 걸쳐서 한글을 떼는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눈높이는 저기 신기한 한글나라는 저희 동네 안 들어와요. 하도 시골이라서 교재만 사놨다 반품했고요. 눈높이 선생님이 애 샘모음은 들어오시겠대요. 그것도 포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애가 한글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딱 요 크기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묶었어요. 동화책 하나 읽어주고 얘를 프레시카드 넘기듯이 고양이, 강아지, 토끼, 하마, 북 보여줬더니 아이가 한글을 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었던 걸 경험했고요. 그러다 보니 둘째는 3개월 만에 한글을 떼는 30개월이 전에 29개월부터 시작해서 29, 30, 31개월, 3개월 만에 한글을 떼는 걸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동화책을 통해서 이런 낱말카드에 스티커가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업이 가능하시다면 요거 외에도 더 많은 단어들을 만드실 수 있겠죠. 집인데 예쁜 집, 집인데 낡은 집, 집인데 큰 집, 집인데 우리 집 같은 언어가 확장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바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저도 책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다 나와 있었다면 교육을 해드리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 인양 말씀을 드리려니 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는 말랑말랑 맛있는 영어 책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마부가 놀개비와 그 다음에 위대한 유산은 우리 아이들의 창작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위대한 유산 제가 되게 사랑하는 책인데 3학년, 4학년 엄마들이 와서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인물을 안 읽고 얘기 안 하세요? 저희 엄마들은 좀 떨어지나 보다. 오셔서 어머 선생님 우리 애가 인물을 안 읽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3학년, 4학년 엄마들이 사실 그때 문학 읽고 고전 읽어야 될 연령인데 아무래도 지역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엄마 아이들의 수준도 좀 낮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니 혹시요 역사 읽으셨어요? 인물 읽고 역사 읽어야지. 아니거든요. 전래동화 읽고요. 그러면서 유산, 문화에 관련 책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무엇을 쉽게 읽느냐? 역사를 쉽게 읽고요. 역사를 쉽게 읽은 아이는 인물을 가볍게 읽을 수 있다라고 다시 짚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독서지도를 해드리는데 그게 100% 맞더라는 겁니다. 5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아이들에게 거꾸로 동화를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스텝을 맞춰줄 수 있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위대한 유산은요. 전래동화 그리고 역사 같이 들어가 주시면 아주 좋은 책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하고요. 다음 교육 진행 가져가야겠습니다. 노예자가 협조해서 아마 많이 쫓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아마 일어나서 업무하시면 1시간 내로 교육 아마 끝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꽃값 얼마나 비쌀지 알지? 네. 힘 실어줘. 왜 그러냐면 고전문화 유한상 단장이나 김단장이나 같이 한 사람들이야. 지금은 융합시대야. 내가 수없이 교육할 때 얘기했지만은 서로의 노하우를 합쳐가지고 큰일 만드는 거고 이 꽃 정말 내 피파로 산 거야. 알겠지? 자, 박수.
이렇게 인사 한 말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 준비도 못했고요. 청소하기 바빴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 중국집에 원래는 저희 현수막을 안쪽으로 달아야 되는데 옆에 계신 그 중국집에서 절대 안 주겠다고, 본인 거를 못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 10시까지 싸워가지고요. 다 만나와서 옆에다가 걸어버렸더니 저희게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부장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할 건 없고 열심히 청소하고 자리 배치하고 직원들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잘 맞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엄마들이 오늘 딱 문을 열자마자 두 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 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청바지에 선글라스 끼시고 위에는 그 뭐라고 해야죠? 와이셔츠를 입고 아주 언밸런스한데 멋쟁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손주 1학년인데 1학년이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냐며 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가셔가지고 지구별 문화여행하고 전래동하고 그렇게 오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엄마가 뒤에 카센터에 차 고치러 왔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오셨는데 명작동하고 전래동하고 이렇게 또 상담 받고 주문하고 가시고요. 이게 하루에 저희가 여기에 이사 오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오고 가는 엄마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더라고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여기 행복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시트가 없었어요. 없고 저희 거 원래 저희는 그 영어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 뭐 블럭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치원 시장에. 그래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트가 붙어 있는데 전무님하고 결정이 딱 나고 나서 일주일 안 됐죠. 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시트를 붙인 거예요. 본부장님들 각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의 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무실 쪽에 한쪽에다 붙이실 수 있게 그렇게 시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저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어떤 거를 제가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그 회장님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선장이 없이 배가 이렇게 2달 넘었죠. 그죠? 예, 2달이 넘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맡았으니까 일답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부담이 크고요. 저 꽃값이 아주 비싼 꽃값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사 전략회의인데요. 말 그대로 전략이에요. 앉아가지고 정신교육 너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돈이 안 되면 소용이 없고요. 우리 사업하면 CEO입니다. 아마 저희 공문에도 국천사 CEO 회의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다. 이 회사가 싫으면 연봉이 안 맞으면 사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너는 떠날 수 있다. 바뀔 수 있죠. 사장님 저 일 못 해먹겠어요. 늦게 끝나서 싫고요. 토요일날 오셔서 싫고요. 저 그만둘래요. 하면 끝납니다. 그죠? 직원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장은 그게 가능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 조회 시간에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신교육하는 시간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리고 조금 다른 회사와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회의도 회의지만 저희는 아침 조회가 있고 저는 홈스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방문부터 했기 때문에 기관에 들어와서 정말 이상한 시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기관에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시장 이상한 시장이다. 아까 그 본사 차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M사에 계셨대요. 몬테소리.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품이 있고 M사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유치원이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 유치원에 누가 파나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팔더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유치원을 하고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홈스쿨을 하고 계신 사장님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겠는데 저는 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반드시 조회를 하는 거.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는 반드시 조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눕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아침 조회를 하고요. 조회 시간에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갈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 업무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반드시 오전에 업무 보고를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줘야 됩니다. 저는 되게 힘들겠죠. 오후에도 저한테 업무 보고를 반드시 줘야 돼요. 퇴근하